한 부부의 사연을 재구성했는데요.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에 적극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 중인 김걱정 씨.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도 조심조심. 이런 데서도 코로나 감염될 수 있어. 조심해야지. 조심하는 건 좋죠. 누구보다 비슷한데? 개인 위생에 신경 쓰는 모습인데요. 저도 손가락으로 안 눌러요. 저분 마스크 턱스하면 안 되는. 에이,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오른 아이, 남자의 마스크에 시선이 꽂힙니다. 김해너. 에이. 마스크 좀 써주세요. 여기 잠깐 다녀오는데 같은 주민끼리 빡빡하게. 아 올리면 한 번 올리면 되는 걸. 모르잖아요. 아유. 마스크 좀 올려 써주세요. 아줌마는 집에서도 마스크 써요? 어? 하루 종일 마스크 쓰냐 답답해서 그러는데 좀 너무하시네. 아, 아니 내가 확진자도 아니고 그렇게 피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답답하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기분 나빠지려고 하네. 아줌마 몇 회에 살아요? 그냥 쓰게 한번 올리겠다. 저거 말할 왜요? 사이에 좀.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데 마스크 좀 잘 쓰자는 게 뭐 잘못이에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렇게 병균 취급하면 기분 좋겠어요? 아헤이 침 다친다. 아유. 아니 아저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 아줌마가 그래도 코로나에 걸리면 내가 책임지리다. 꼭 저런 말 하더라. 내가 책임진다. 1703호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찾아오세요. 1703호 기억합니다. 결국 주민 간의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네. 기분 쳤어. 와, 이 몰라씨 정말 안 되겠네. 아유. 어머. 며칠 뒤에 코로나19 걱정에 외부 출입을 자제하며 집안일만 해온 김걱정 씨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왜? 보건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보건소인데요. 김걱정 씨죠? 네. 양성 판정 나왔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집에 계십시오.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박몰라 씨의 마스크 미착용이 마음에 걸리는 김걱정 씨. 아, 몰라씨. 설마 확실하진 않지만 그때 엘리베이터 같이 가능성이 탔던 높지. 그 아저씨 때문 아니야? 확실하진 않아. 이 경우에는 과연 배상 의무가 있을까요? 나는 너무 네. 조심을 했는데 뭐 타인 때문에 좀 걸리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피해가 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법적으로는 어떻게 다룹니까, 변호사님?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고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고령의 어떤 분이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다. 네. 그럼 병원 의사의 과실과 그분 사이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입증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개인의 어찌 보면 추측일 수도 있는 거고 개인이 그렇죠.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라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CCTV를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살해자의 김걱정 씨가 다른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유일하게 접촉자가 이 사람이고 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과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말이 튀겼다는 게 인정이 된다면 그 증거를 네. 확보하면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혹시 단순히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 혹시 손해배상 청구가 이게 될까 가능할까 모르겠네. 싶은데요. 그럼 예. 주변에 마스크 쓰지 않은 네. 사람한테 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예. 네,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 남성분이 이제 막 말씀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침까지 뱉었잖아요. 뱉었어요. 그리고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맞습니다. 했어요. 네. 이 침 뱉은 행위는 우리 형사적으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폭행죄로 처벌할 수가 있고 또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네. 인과관계 입증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근데 인과관계는 차치하고요. 아까 그 김몰라 씨, 나몰라 씨였나요? 박몰라 씨. 박몰라 씨가. 근데 이거 저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마스크 내리신 분들이 항상 이런 말해요. 내가 책임질게. 그렇죠. 네. 그거 뭐 걸리면 나한테 말해. 이렇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구급차에 응급 환자가 가고 있었는데
택시기사 가로막고 맞아요. 네. 사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큰 소리 쳤잖아요. 네. 정말로 책임 물었습니다. 네. 그 사람한테 형사 책임도 지울 수가 있고요. 민사 책임도 지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남성분이 내가 책임지겠다. 그것도 일종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구두 약속도 약속이기 때문에 책임 물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송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발뺌할 수가 있어요. 묵시를 네.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졌다고 할 경우에는 잠깐만요 한 다음에 휴대폰 꺼내시고 예. 녹음 버튼 누르시고 다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아마 그런 행동을 안 하겠죠. 어쨌든 꼭 그러면 이런다. 예. 이게 제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그러겠죠. 뭐 이런다. 항상 구두 약속도 약속이기 때문에 네. 증거를 확보하면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녹음해야 된다. 아니, 그렇다면 만약에 코로나 발생 확진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혹시 배상액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될까요? 또 코로나로 입원하시게 되면 그 입원 치료비라든지 네. 검사비 또 중요한 거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2주 동안 만약에 치료를 받으면 2주 동안 받을 급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시 수익 그리고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나 건물 같은 경우에 방역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비용도 모두 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모임, 근데 사실 요즘에 뭐 모임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모임에 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원치 않는 모임에 내가 참석을 했는데 코로나19에 걸렸다. 그때는 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입구에서 팔을 잡아 끈 한 여자. 저기 1901호 사시는 입주민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102동 입주자 대표예요. 내일 1803호에서 반상회가 있는데 참석 부탁드리려고요. 반상회요? 네, 마스크도 다 쓰고 손 소독제도 준비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이면 돼요. 그럼 내일 오후 5시에 참석하는 거로 알게요. 내일 봬요. 아,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반상회야? 다음 날 찜찜한 마음이 들었지만 최설마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반상회에 참석한 김걱정 씨.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야, 이게. 몇 명 여기는 계시지도 않네. 1901호 주민이시고요. 여기는 1703호 주민이세요. 네. 그런데 말과 달리 모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직접 주민들. 주신 거예요? 네. 박몰라 씨랑 닮았네요. 마스크는 안 쓰고 계세요?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집인데 뭐 어때요? 괜찮아요. 느슨해질 수 곧 있고. 다른 주민도 올 거예요. 오셨는데 과일 좀 드세요. 예. 아, 그래도 실례인데 마스크는 좀 쓰시는 게. 아이 참 괜찮아요. 괜찮아. 이분 아까부터 저런데 정말. 올라오실 거예요. 대화는 물론 음식물 섭취가 이어지는 상황. 평소 걱정이 컸던 김걱정 씨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져 가는데요. 반상회를 다녀온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또 보건소야?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건소인데요. 맞네. 김걱정 씨죠? 또 걸렸어. 양성 판정 나왔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집안에 계십시오. 아하. 네? 뭐라고요? 제가 코로나 확진자라고요? 충격. 며칠 전 입주자 대표의 앉으세요. 권유로 참석한 이 반상회 모임이 의심됩니다. 좁은 실내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주민들이 모였던 바로 그날. 이게 다 거기 오라고 한 그 최설마 때문이야. 아하. 나 이제 어떡해. 이럴 땐 모임 주최자에게 배상 의무가 있는 걸까요? 정말 당연히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게 그럼 안 최선이겠지만 만들어야죠. 저런 모임에 참석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주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주최자 본인이나 아니면 참석자가 확진자가 있었다. 알고도 한 경우에는 당연히 고의가 되겠지만 그건 알고서 맞아요.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렇겠죠, 예. 다만 알 가능성이 있었다. 그 인지 가능성 같은 경우는 과실로 볼 수가 있거든요. 아하. 과실일 경우에도 과실 책임 물을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전부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피해 배상이 깎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나더라도 몇 대 몇 과실비를 깎이잖아요. 나오죠. 근데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이 모임의 위험성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그분의 과실 때문에 일정 부분 피해 배상에게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요.
당신 발로 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끌고 간 게 누가 끌고 간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걸어갔기 때문에. 네. 아, 네. 사실 알겠습니다. 연말 연시 이런 모임들은 최대한 참석하지 않는 게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길인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답답하겠지만 좀 다들 모임을 좀 자제하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